층수, 층고, 일조권 읽겠습니다. 층수는 한 층, 두 층, 3층, 4층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층수라는 건. 근데 예를 들어 보실까? 큰 기계가 있어가지고 가운데에 막은 것이 없이 12m 정도 높이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럼 몇 층이에요? 그건 건축법상 몇 층 건물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4m를 하나 층으로 봐갖고 중간에 슬래브가 없어도 4m를 하나 봐서 3층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층고. 층고는 바닥 레벨에서부터 윗바닥 레벨까지가 층고입니다. 자, 이것도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먼저 번에 그 근린 생활 찍어준 거 낙찰 받아서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층고가 한 4m 50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을 다락을 맨 거 한 2m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m 얼마씩 해고 1m 80, 1m 80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다락이 아니라 중간 일부만 다락을 매갖고 생맥주집인 거 뭘 한 거예요. 위층하고 밑에 층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전화 온 거는 담당 공무원이 와갖고 당신 불법으로 증축했으니까 이거 원상복구 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내가 실내에서 중간에 이렇게 다락 같은 걸 맨 건데 이게 불법 증축에 속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만든 것이 1m 50 이상이면은 증축이 맞습니다. 증축으로 들어갑니다. 친구가 1m 50 이상 되는. 그러니까 중간에 밑에다 1m 80을 만들고 1m 80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건축법상 건폐를 들기 위해서 불법으로 증축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데, 그럼 지금 그게 아니고 이번엔 뭐냐면, 다락방 얘기입니다. 다락은 영상가 지수가 있죠. 제일 높은 데가 이렇게 지었을 때는 제일 높은 데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됐을 때는 제일 높은 데가 1m 80까지는 다락은 건폐율에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경사질 수도 있죠. 경사졌을 땐 낮은 쪽하고 높은 쪽하고 합쳐가지고 반 나눠서 1m 50이 넘어가면은 용적률에 들어가고 안 되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신축, 중축, 대축, 재축, 대수선, 이전, 이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은 건물이 없는 땅에 새로 짓거나 건물이 있는 땅에 허물고 새로 지면은 신축에 속하고 신축은 반드시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됩니다. 중축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넓히는 행위를 중축이라고 합니다. 자, 사장님 보십시오. 땅이 있고 공장이 있어 갖고 공장에 이렇게 집이 지어서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을 한 층을 더 높이든지 옆에를 더 붙여서 지면 중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공장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경비초소 같은 게 있죠. 경비초소를 지면 그건 중축이 신축이에요. 중축이라는 얘기는 붙여서 짓거나 띄어 짓거나 상관하지 않고 땅 하나의 필지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넓힌다 그러면 전부 다 중축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비실 같은 걸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중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습니다. 개축과 재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50년 전에 지은 집을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50년 전에 진 건축법에 의해서 그 집은 지어졌죠. 근데 50년 전에 지어진 건축법에 지은 집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뭘 바꿨죠? 건축법을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잘 받은 그 건물은 현재의 건축법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에요, 합법 건축물이에요? 예? 그 합법은 왜? 그 당시의 건축법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철거하고 새로 져서 신축을 하면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철거하고 새로 질 때 개축을 짓는다고 하면은 먼저와 똑같은 면적으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개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질 수도 있지만은 허물고 새로 신청은 신축을 신청하지 않고 개축을 신청하는 거예요. 개축. 아, 행위는 똑같더라도 하나는 환경에 있던 것이 불필과 용적률이 참 있는데 50년 전에 주차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주차 의무 없이 불필과 용적 다 그냥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법규 적용하려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주차장 만들려니까 이 건물밖에 다 못 수가 있잖아요. 축으로 지려면 못했지만 개축으로 지면은 옛날 건축 면적만큼 새로 지을 수 있는 것이 개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겁니다. 뜻이 그렇다는 얘기지 현재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축을 많이 짓다 보니까 현재 건축법규에 맞지 않게끔 건물이 계속해서 지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2년 전에 바꿔갖고 개축도 현재 법규에 맞아야 된다 법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축이라고 있습니다. 재축. 개축과 재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면 개축은 내가 허물고 새로 짓는 건 개축이고 재축은 재해에 의해서 새로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인이 했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와서 박았다든지 통해서 무너졌다든지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재축인데 재축인 경우에는 먼저 본과 똑같이 새로 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맞지 않고 옛날에 있던 건축물 관리상 그대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게 재축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옛날에 있던 집이 있는 거를 건축물을 썼는데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건축법에 맞게끔 지으려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 어려울 수도 건폐과 용적률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개축으로 짓겠다 했더니 개축도 현재 법규에 맞아야 된다는 거야. 아, 지금 뭐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게 했을 때 개축을 하지 않고 그때 몰랐냐? 대수선을 하는 거. 대수선은 건물을 벽을 허물거나 기둥을 세 개에서 허물고 옛날에 있던 걸 그대로 면적만큼 그대로 새로 짓는 것이 대수선입니다. 즉 사장님께서 옛날 건물이 있는 거를 30평으로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다면 주차장 뭐 때문에 25평 빼고 못 짓는단 말이에요. 30평 그대로 지을 수 없을까 싶을 때 30평을 그대로 지으려고 하면은 개축이나 재축을 하는 게 아니라 대수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신고를 대수선으로 신고해놓고 우리가 이제 공사하면 포장막 치잖아요. 포장막 치니까 반 다 허물고 신축으로 기둥석으로 만들어 놓고 또 나머지 반을 다 만들고 사실은 신축처럼 먼저 새로 지었습니다. 이때 가장 나오면 슬라브 지붕을 평지부로 지어도 상관은 없어요. 면적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런 것이 건축법이 새로 어렵게 허가를 한다고 할 때 옛날 건물이 있을 때는 허물지 마시고 대수선으로 해서 신고에 의해서 먼저와 똑같은 면적만큼을 그대로 지면 먼저의 옛날에 있던 건축물 관리자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그 면적만큼을 그대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자 옛날 건축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전이 있고 이축이 있는데 이전은 같은 땅 안에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이라는 얘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양평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그 부대가 양평에 제가 포병으로 갔었는데 포병제 측지로 해갖고 이제 생각하면서 계산해서 포 얼마까지 때려라 이제 계산해주는 계산병으로 이제 제가 갔었는데 그 부대가 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개 중대가 아침이면 세수하고 뭐 하려면 쫄다고는 근처가지도 못해. 한두 얻어봤지 쫄다고 새끼가 여기 와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중대장이 아침 이상 해갖고 이제 PT 치료 한번 하고 구보해갖고 양평강으로 가요. 양평강에 가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한참 그렇게 해서 일과를 시작했던 거예요. 하루는 중대장이 아니고 인사계가 나와서 따라하고 우리를 인사계가 데리고 가더라고. 인사계가 사병들하고 구보해놓은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저 인사계가 술이 취했나 왜 아침 새벽서부터 와서 우리 끌고 저기 뭐 한 30분 40분을 구보를 하고 양평강으로 가나 그랬더니 이 인사계가 양평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가는 거야. 우리 데리고. 뭔가 가봤더니 한식 지불인데 기와 다 적어놓고 벽도 다 터놓고 목조는 그대로 다 있어. 그러더니 우리 중대를 다 놓고 야 내가 얘기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서 드는 거야. 그럼 철로 옮겨갔더니 옮기는 거 봤더니 추측도 갖다 놨더라고. 내가 속으로 야 아무리 우리 중대가 다 덤벼도 요즘에 들릴 거 봤는데 그래서 섰더니 중대가 전부 다 들어서니까 다닥다닥 들더라고. 떴는데 하나 둘 셋 했는데 난 손을 내려고 했는데 난 손 닥치는 대로 푹푹 들리더라고. 15m 옮겨놓고 뭔가 결국 약병강에 가서 이빨 딱 먹은 게 들어온 게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면 같은 대지 안에서 이렇게 서양으로 했던 걸 남쪽으로 돌려갖고 만들었던 이게 뭐예요? 이전입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온 게. 지금은 많죠. 왜?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갖고 오는 주문하고 갖고 오잖아요, 집을. 여기다 놨다 들고 저쪽으로 옮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하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야? 이전이라고 합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걸 이전. 이축이야 뭐. 하나의 건물을 허물고, 하나의 건물을 새로 짓게끔 개발자님께서. 그걸 보고 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필지가 용도 지역의 미래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랬지, 아까. 네.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근데 용도 지역이 내 땅에 여기는 이종 일반 주거적,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적,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겹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나는 어떤 용도 지역을 정해서 집을 짓느냐 이런 얘기인데 집을 짓는 거는 내가 용도 지역이 면적이 50% 이상 되는 거를 적용합니다. 사장님께서 경배로라는 땅을 봤는데 상업지역이 60%고 나머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래도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게끔 되면은 상업적 법규 적용을 받아서 건물을 짓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50% 이상. 상업적이 49%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51%야. 그 땅을 사서 집을 짓을 때 이종 일반 주거지역 법규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용도 지역의 면적이 넓은 쪽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도 건축 허가가 있고 건축 신고가 있습니다. 언제는 허가받고 언제는 신고하죠? 건축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말은 간단하죠. 허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허가와 신고의 차이. 뭐 도장 찍었냐 안 찍었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제출하는 서류는 행하나 신고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출하는 서류에 허가사항에 따르면 건축사의 직인이 지켜야 되고 신고사항에 따르면 건축사의 직인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주려면 돈을 줘야 되죠. 그런데 건축사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의 건물을 형식적으로 됐던 건물을 건축사한테까지 의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건축법규는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하게끔 되면 건축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되는 겁니다. 도장을 찍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신고사항이다, 허가사항이다 그래도 우리는 건축설계사무에다 맡깁니다.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신고사항이다고 허가사항이다 그러면 도장 찍고 안 찍고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허가사항이고 건축허가 낼 때는 우리 반드시 부가세를 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1억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500만 원 줘야 돼요. 허가는. 근데 신고는 자기 그냥 도장 안 찍어도 되기 때문에 허가 비용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주고 부가세 없이 그냥 주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한 걸로 서류 처리가 되다 보니까 부가세를 내진 않죠. 다 해서 건축사가 제출하긴 맞는데 허가사항은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만큼 반드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시고사항은 건축사의 도장이 없이 주인을 대신해서 만들어줬으니까 그럼 만들어주는 비용만 주면 되지 부가세 내지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넣기 위해서는 건물만 아니라 설비도면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면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구조계산서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미를 다 집어넣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전기, 설비, 구조계산 다 해서 집어넣는데 건축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반려받을 수 있죠. 그럼 고치라고 그러죠. 고치게끔 되면은 설비도면도 바꿔야 되고 전기도면도 바꿔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몇 번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제 젊었을 때는 반려하게끔 고치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3층 건물이잖아요. 그 1층을 이렇게 보다 2층 하나 틀렸으면 무조건 반려야. 1층 고쳐가지고 가면 이렇게 보다가 2층도 틀리면 또 반려야. 또 3층 또 반려야. 그때마다 전기도면 설비도면 다 전기 하는 데다 같이 해보고 전기도면도 다 하시더라고. 설비도면 다 하시네. 바뀌니까.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건축 허가 시에는 건축도면만 들어갑니다. 전기 설비도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맞게끔 건축이 다 들어가서 건축 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 허가 난 도면이 있고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착공을 하면 이때 전기 설비 구조에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허가 도면과 착공하는 도면이 예전에는 붙었었는데 지금은 허가 도면과 착공 도면이 다른 얘기입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은 일부 건축사들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건축허가 받아주세요. 얼마요? 2천만 원. 오케이, 2천만 원 줬어요. 허가 났습니다. 착공 내야죠. 착공계 내야죠. 착공계 내려면 이제 전기 설비도면 다 들어가야죠. 착공도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만 허가 났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전기 설비도면이 다 들어가서 건축허가 났는데 이제는 전기 설비도면 안 들어가잖아요. 건축허가만 받았잖아요. 허가를 받았으니까 착공하려면 이제 착공도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착공 좀 하게끔 채권계를 내게끔 해서 착공하게 하면 이제 예? 2천만 원 되십니다. 어? 먼저 2천만 원 줬잖아요. 아 그건 허가 내실 때 허가 도면이고 채권계 내려면 지금 전기도면 설비도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따로 2천만 원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는 지금 허가 냈는데 이렇게 도면 내고 나중에 착공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착공하실 겁니까? 지금 허가만 내실 겁니까? 물어보고 허가만 내신다면 내가 1,000만 원 해드리고 착공까지 하신다면 이제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면까지 딱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아시고 계약을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하시는 설계사무소도 있고 하는 거 있다가 500만 원이요. 받고 있다가 착공해 1,000만 원 더 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허가 도면과 착공 도면이 다르다는 걸 알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러면 허가 내는 게 아니라 착공 도면까지 다 만들어 주신 걸로 계약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다. 건축 관련 입지의 규모와 사전 결정. 내가 어떤 땅을 건축 허가를 내려면 땅 주인의 사용 수락을 받아야 되죠. 진입도로도 있어야 되고 땅 주인한테 철수를 갖고 있는 땅인데 영희가 허가를 받으려면 땅 주인의 사용 수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그렇지 않고 내 땅은 아닌데 내 땅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고 질의하는 경우가 있는 게 이걸 보고 건축 관련 입지 규모와 사전 결정이라는 겁니다. 건축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물어는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땅인데 내가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냐고 물어보게끔 되면은 다 협의를 해서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만들어줄 수도 있다. 내 땅이 아니더라도 허가를 내는 건 아니고 허가를 조건을 다 만들어주는 걸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갖고 있다가 누가 땅을 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살라고 공장을 살라고 하면은 내가 입주기에 수정 결정한 걸 그 사람들 땅과 결정 납득을 같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거 허가가 난다고 돼 있지 않냐? 이거 바로 해달라고 하면 심사를 하지 않고 그 서류 가지고 바로 그 사람 이름으로 바로 허가를 내주는 때는 뜻입니다. 즉, 내 땅을 내 이름으로 다 세야지만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내 땅이 아니더라도 이런 건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게끔 되냐 하면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만기치고 이거를 허가를 낼 때 승부해서 신청을 하면 다시 심사를 하자고 그걸 그대로 허가를 내준다 이거예요.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은 다시 해야 됩니다. 원래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된다 그랬죠? 6개월씩 2번 넘겼더니 최소한 한 2년이거든요. 근데 2년 이내에 그 입지 규모를 사전 결정을 써먹지 않으면 그때는 취하된 거나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 계획서하고 이 설계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 받는 거와 동일하게 거의 다 동일하게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심사를 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진 않고 건축 허가가 이런 것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만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사갖고 이런 건물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 준 걸 가지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다시 협의를 각 부서별로 다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 바로 허가를 내준다 이렇지. 대지의 조경 여기 보면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건축허가나 공장 또는 가설 건축물 등은 조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집과 땅을 낙찰 받았는데 거기에 조경수가 있다고 했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구속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그 감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나무 주인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해도 할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반드시 조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거는 건축물의 부속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경이. 조경이 부속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투리 땅에서의 건축 허가. 예전에 제가 땅을 갖고 있다가 수용을 당하면서 짜투리 땅이 남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짜투리 땅에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이라는 얘기는 언제냐면 2002년도 이전 얘기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는 뭘 했죠? 월드컵을 했죠. 월드컵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게끔 되는데 한국이 깨끗한 거리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 쓰레기가 쌓이냐면 건물을 못 짓는 조가리 땅이 남으면 그때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때 서울시내에서 내가 뭐 알기로는 그때 몇십억인가를 들여가지고 화분을 사가지고 조가리 땅에다 쓰레기 다 쳐버리고 화분 갖다 놨어요. 그때 월드컵 때. 예전에 조가리 땅이 있었는데 그때 월드컵 할 때 이제 그 쓰레기 취급할 때인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아, 이게 우리 구청인데요. 사장님 어디에 거기 땅 갖고 계시죠? 7평이요. 예, 그런데요. 거기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쓰레기 좀 치워주십시오. 쓰레기 치우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매기고 우리가 대신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딸내미 하나 시집 보낼 수 있는 전자제품서부터 쓰레기가 잔뜩 있더라고. 그때 내가 돈 한 7, 80만 원 들여가고 다 치웠어요. 그래서 치웠습니다. 얼마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치우시는 김에 다 치우시지 왜 들이치웠습니까? 내가 들이치웠어? 또 그랬어. 그 이후에 문지법이 바뀌더라고요. 사투리 땅에서도 잘라주지 않고 이미 잘라졌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사투리 땅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 땅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 없이 건폐율 용적률은 다 맞아야 돼요. 세종시민회관 뒤에 7평짜리 삼각형 땅이 공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강사로 있던 그 교수 하나가 이수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광화문 그 뒤에 이게 삼각형짜리 땅이 8평이 이렇게 공매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거 어디 쓸 수 있어?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봤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무심코 그 쪼가리 땅은 뭐에다 써? 그랬더니 그렇지? 그냥 그러고 말았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있어보면 자꾸 뭐가 몇 번이고 오지?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투리 땅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 나는 그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수강생 여자분이 하나가 와갖고 교수님 왜 그랬더니 제가 돈 한 5천만 원 있는데 뭐 땅 괜찮지 않을 거 하나 없어요? 그때 그게 3천 얼마까지 떠주길래 이거 사 그랬더니 이거 쓰면 돼요? 아 사봐. 샀죠. 사갖고 제가 그 왜 복권대전 가판 있죠? 그걸 허가를 받으라 그랬어. 허가를 받아갖고 그때 세를 주는데 80만 원인가 를 받고 나중에 팔을 때 그거 8천만 원이고 9천만 원 주고 팔았다니까. 아셔야 될 것이 건축법에 맞아야 된다는 건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만 되는데 반드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벽과 지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만 만들었고 화장실 앞에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벽과 지붕만 있어서 용적률만 많게끔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먼저 그런 거 하나 비슷하게 보게 송파인가 어디 갔더니 삼각형짜리 땅에 통닭만 튀기더라고. 그래서는 통닭만 튀겨갖고 그 뭐야 싸주기만 하더라고. 고기 먹는 못하고. 그런 걸 보니까 거기서 싸게 하다 보니까 그냥 줄 서서 가져가더라고. 그 다음에 또 저기 태촌인가 가봤더니 컨테이너 놓고 거기는 피자를 굽는데 먹는 잔이 놓고 매장만 해주는 거야. 조가리 땅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뭐만 좋으면 위치와 지역만 좋다는 거. 그러니까 벼가리 땅도 지금은 건축허가를 난다 했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보면 벽 건축허가 우리가 보면 땅콩주택이라고 그러죠. 땅콩주택. 땅콩주택이라서 집을 같이 붙여서 짓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지면서 땅은 지분의 2분의 1씩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서 건물은 국자로 가지고 별도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하나의 건물인데 각자로 등기할 수 있죠. 아파트가 한 동인데 동마다 등기를 따로 하지요. 또 마찬가지로 건물은 얼마든지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뼈건 중물의 건물을 나오면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 많아요. 이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로 나왔죠? 토지는 지분 건물 전체 매각으로 나오죠. 토지 지분 건축 건물 전체 매각 나오면 세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앉다가 토지 지분 건물 전체에다가 사고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토지 전체 건물 지분이라면 해결이 되는데 토지 지분이고 건물 전체도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토지 지분뿐 아니라 건물도 지분인 거예요. 뭐냐? 보면 이 보면 특별 건축에 의해서 이 건물을 같이 진 거예요. 같이 지놓고 등기는 이쪽 건물만 등기를 해서 갖고 있는 거고 이쪽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땅은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매로 나온 건 땅 2분의 1에다가 이쪽 건물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쪽 건물까지 경매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게끔 되면 뭐라고 그랬죠? 토지는 지분 건물 전체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토지도 지분이고 건물도 지분이고 그래서 구분 소유예요. 구분 소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집에다 건물은 전체 사고 땅 주인이 나보고 건물 살고 하고 나가고 지도 내려오면 어떡하라냐고 사지 못해서 가기 떨어진 게 많은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 구분 소유라고. 토지는 지금 건물 전체 매각 나온 것이 땅은 넓은 땅에다가 집이 5채를 지어놓고 분을 하지 않고 땅은 지분을 갖고 있고 구분 소유로 그 다음에 거기 뭐를 갖고 있어? 하나의 건물을 갖고 있다. 건물은 전체 토지 5분의 1 지분. 너무 야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 전체를 갖는데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냐는데 구분 소유인가 보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다가구 주택이 2층이 역매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뭐는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얘기합니다. 4분의 1 지분으로 돼 있지만 각 지분권자가 구분 소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4분의 1씩 갖고 있지만 1층은 철수, 2층은 영희, 3층은 순위, 4층은 다른 사람 쓰고 있는데 3층이 순위가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다 이런 얘기. 이건 3층은 4분의 1이죠. 그렇지만 사실상 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3층을 사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축선이 있는데 건축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중심선에서 2m가 모자라는 것을 건축선 후퇴한다 그랬죠.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가 6억 얼마 된 게 2억 9,600만 원까지 하락한 거를 우리가 낙찰받은 겁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을 받았죠. 받았는데 요 땅을 받은 겁니다. 네. 그 땅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뭐가 되지? 여기 조금 잘라져 있죠. 여기 잘라져 있죠. 여기 예. 여기가 도로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부를 쪼개갖고 이렇게 건축선에서 요만큼은 잘라져 있어요. 다른 사람 땅입니다. 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을 연락해서 우리가 낙찰 받은 사람인데 당신 언제 나갈 거냐 물어봤더니 남자가 그러더라고. 맹지를 왜 썼어요? 그러길래 내가 저는 다른 사람이 보면 맹지지 건축법을 나는 맹지가 아니고 건축선 후퇴야. 그러니까 맹지라고 얘기하지 마. 이걸 담당자가 어떻게 보나 보려고 제가 질의를 했죠. 질의 내용. 용인시 최인구 양지명 49도 전시가 14팔던지 도저히 불안된 시기와 이유. 13-8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개인 사유지로 위 토지를 이용하여 13-8의 토지의 현재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13-9의 토지주의 사용선에 필요한지 여부 14-8번지는 건축물이 14-9번지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수는 되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여 신축할 경우 장애물이 있어 진출입하기에 불가능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도로 사용수는 없이 건축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아까 건축선 후퇴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건축선 후퇴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 다른 사람 땅이라도 건축선 후퇴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사용수는 없이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담당자가 건축선 후퇴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담당자가 건축선 후퇴인 걸 모르는 경우에는 사용수에서 받아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건축법에서 이건 부당한 거고 건축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상 도로가는 얼마다? 4m다. 근데 현황이 4m가 안 될 때는 중심선에서부터 2m를 후퇴한 선을 만들기 때문에 도로의 넓이가 3m라면 내 땅이 50cm가 잘리는 거고 2m다 그러면은 내 땅에서 1m가 잘려져 갖고 건축선으로 만들어서 옛날로 말하자면 노인네들이 그러죠. 이거 내 땅인데 말이야. 이 소방도로 때문에 뺏겼어. 이런 얘기가 건축선인 겁니다. 왜? 4m의 도로를 만들어 가야지 위급시, 구급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는 반드시 4m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위급시에 불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4m가 안 되는 땅인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에 의해서 강제로 건물을 못 짓고 도로를 내게끔 하다 보니까 땅은 내 땅이고 건축선에 잘려가지고 다른 사람 실제로는 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가 건축선인 경우에 보면 그 도로가 건축선에 의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땅의 사용수납을 받아오라 그러거든요. 개인 땅이면 사용수납을 받는 게 맞는데
현재 그 땅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를 안 받아도 되게끔 되는 것을 담당자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 관계자의 변경 신고. 땅 주인, 건물이 다 지어지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고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면은 등기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아직 등기부 등본도 없고 건물을 다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현재 짓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짓고 있는 건물 주인은 누구예요? 건물 짓고 있는 사람 주인이 누굽니까? 서류상으로. 주인이 누구다? 건축허가서에 건축주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 때라도 짓고 있다가도 건축법에서는 건축 관계자의 변경에 의해서 짓고 있던 건물도 내가 살고 매매를 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허가를 받았다가 영위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매로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착공했지 않습니까? 땅은 내가 샀어도 건물은 내 것을 샀지 않고 멸실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건물을 내 걸로 만들려면 건축주 명의 변경을 내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땅이 내 거가 됐으니까 건물을 내 명의로 바꿔달라. 이 사람이 기양 바꿔주려면 어떻게 돈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돈을 달라고 그러고 돈을 주는 마음이 있는데 가격이 결정이 안 되죠. 쓰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그러고 파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가격 협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우리는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하고 지료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집담한 건물을 자기가 사용도 못하죠. 남의 땅인데 건물을 계속 지을 일도 없죠. 근데 자기가 다 지을 때까지 돈을 계속 내야 될 이유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협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물 매각처에 땅만 나왔을 때는 낙찰을 받고 건축주 허가사에게 지료 청구, 철거와 지료 청구를 해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이기 때문에 집담한 건물도 법정시장권이 인정이 되죠. 법정시장권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철거하지 않고 지료만 내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다면 지료를 내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살고 있다고 집담한 건물을 가지고 계속 지료를 낼 사람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주가 토지주와 합의를 하게끔 되면 합의했을 때 건축관계자의 변경 신경을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지 명의 변경을 신청해서 인감도장 청구해서 건축지 명의 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매 자체에 바닥 공물이 또 포함 이렇게 된 것이 나올 수 있죠. 뒷담한 건물 포함 이렇게 있습니다. 뒷담한 건물을 포함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감정가격에 포함이 되니까 내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잔금을 냈으니까 이걸 내 거가 됐으니까 내 이름으로 건축지 명의 변경해 주십시오. 그러면 따로 먼저 건축허가 없이 경매에 포함이 돼 있으면 내게 되는 겁니다. 포함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건축 주인한테 사용수나 합의를 해서 건축지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 관계자 변경에서 건축 관계자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그러니까 건축주 허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누구든지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 땅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토지만 나왔죠. 토지만 매각이 나오는데 여기 이 땅이 두 배가 피지가 나오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 바닥공물에 쳐져 있습니다. 바닥공물에 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착공비를 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가 받았어도 내 이름으로 건축허가 못 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건축을 누가 받은지 알아달라고 그러면 담당자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뭘로 건축허가 받았느냐?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고한 건축설계사무소가 어디냐? 어디로 가르쳐 주면 그 건축설계사무실에 가서 전화번호도 알고 뭘로 하는 걸 받아서 거기서 연락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 사람을 상대로 철거와 기존소송을 해서 협상을 한다 이렇게 바닥공물에 쳐져 있는 경우다. 근데 이건 보게끔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 토지 건물 일괄 매각했죠. 이거는 뭐냐 바닥공물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공물이 포함이 됐을 때는
건축허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거를 가지고 바닥 공구리가 포함이 됐으니까 건축허가 명령 나한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건축 명의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게 해줬는데 뭐 해냐면 내가 매각 대금을 납입했다는 완납 증명서를 제출한 겁니다. 제출하고 박스를 쓰라 그러다. 뭐라고 쓰냐면 내가 먼저 사람이 건축허가 받은 대로 성실하게 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각서를 쓰라 그러더라고. 각서 썼습니다. 각서 제출했더니 그 다음에는 건축허가를 명의는 능력을 받지만은 농지 전용 부담금은 내가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농지 전용금 보내주고 농지 전용 부담금 새로 내라서 내가 농지 전용 부담금 내고 이 건축허가를 나한테 다 넘겨받았던 겁니다. 이거는 경매 진행 시에 바닥 공구리가 포함이 된 거고 아까 양평 거는 바닥 공구리가 포함이 안 된 경우고. 성실하게 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으면 기존 건축 도면이 없잖아요. 그게 허가권을 사와야지. 아니 허가를 다 주죠. 왜 안 줘? 그거는. 시에도 가고 있는 다 주죠. 그리고 저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언제든지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세계 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각서만 생도 뿐이 그냥 그 형식적으로 그 제출 받는 거지. 요새는 근데 여기 먼저 보낸 그 섭외 S댐 받았는데 요새는 또 그거 안 받더라고요. 야 보면 이거 4층까지 볼좀 완성한 건데 이것도 무슨 매매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이거 보면 건축 인본주의 건축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 받으면서 이 건물 콘크리트 건물 전부 다 내게 되는 겁니다. 허가권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낙찰 받아서 그때 엄청나게 돈 벌었는데 이게 당진에 현대제철이 들어가서 한참 좀 모자랐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갖고 이걸 낙찰 안 받으니까 살짝 떨어진 거예요 이게. 또 안에 반가움 사고 건물도 그냥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수익이 엄청났던 거죠. 뭐. 이럴 때 건물이 매각 포함이 돼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유치권을 내가 인수받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건물은 매각 지어 있죠. 땅만 받았죠. 유치권 있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유치권이죠. 그러면 유치권자하고 건물 주인하고 둘 다 철거하고 나가라 내 땅에서.